거스 히딩크 감독은 누가 뭐라고 해도 명예한국인입니다. 우리나라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한국 축구의 발전을 이끌어낸 명장이죠. 명예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그만큼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야 하냐고 물으면 요즘에는 꼭 그렇지도 않은데요. 한국을 거쳐간 수많은 외국인들 중 누군가는 명예한국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한국인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관련된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명예 한국인 지제시라고 합니다. 제가 왜 명예 한국인이냐고요? 사실 공식적인 그런 칭호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국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명예 한국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프랑스에 돌아온 뒤 제가 했던 행동들 덕분에 한국인 친구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명예 한국인이라는 말은 단지 누구보다도 김치찌개를 사랑하며 청국장도 매우 맛있게 먹는다고 해서 붙여지는 게 아니고 느리고 답답한 것을 누구보다 싫어해서 주변 한국 친구들에게 왜 이렇게 행동이 느리냐고 말하던 저의 행동 때문도 아니고요. 프랑스를 찾아온 한국인 신혼부부에게 제가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러워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적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프랑스의 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심각한 이야기이지만 프랑스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큰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처음 먼타지 한국 생활을 마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많은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저는 역으로 한국 향수병에 걸려서 한국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나아지겠거니 생각하고 있지만 처음 프랑스로 돌아와서 많은 것들이 한국과 다르게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중이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이 저에게 워낙 잘 맞는 곳이고 한국에서의 생활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꼈고 한국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그리운 마음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프랑스에 돌아오고 나니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나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편안했던 한국 생활, 한국에서 친구들끼리 밤늦게 술을 마시고 신나게 웃고 떠들다가도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국의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금 깨닫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일 때문에 프랑스 경찰과 크게 싸움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힘든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국 경찰들이 일을 안 한다며 욕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볼 때 한국 경찰이 프랑스 경찰들보다 100배는 더 유능하고 더 성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랜만에 프랑스에 돌아와서 이곳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프랑스 친구들과의 모임은 한국 친구들과의 모임과는 매우 다른데요. 한국에서는 1차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2차 호프집이나 근처 이자카야에 가서 간단한 안주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게 일반적이고 어떨 때는 3차로 노래방에 가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식당에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앉아서 수다를 떠는 그런 풍경입니다. 이런 풍경을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고 좋은 친구들과 식사 자리와 술자리를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기에 한국에 대한 그리움도 잊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고향에 돌아왔다는 생각도 잠시 머지않아 불쾌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고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워왔으니 제가 한국어를 아주 잘하지 않겠냐며 저에게 몇 가지 한국어를 알려달라고 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간단한 한국어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의 반응은 너무 좋았고 저도 신나서 이것저것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재미있게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제 뒷테이블에서 어떤 사람 한 명이 당신은 프랑스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여기는 프랑스인데 한국어 사용은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친구들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불쾌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프랑스어를 쓴다고 저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도 다른 외국어를 사용한다고 그 외국어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데 말이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무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 대해 나쁜 말까지 하는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아줌마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제 테이블에 있는 빵을 던지고는 했죠. 빵을 식탁에 던질 뿐이었지만 사람을 향해서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희 행동을 무례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옆 테이블과 저희 테이블 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고성이 오고 가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한국어를 쓰려면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던 아줌마가 휘두르는 가방에 맞아서 얼굴에 1cm 정도 되는 상처가 생겼어요. 당연히 피도 났죠. 상처를 꿰매기에는 애매하지만 긁힌 것 치고는 꽤나 깊게 긁힌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묵직한 가방에 얼굴을 맞은 것이라서 그 부분이 부어오르기도 했고 결국 다음 날에 거울을 봤을 때 푸른빛에 멍이 들기도 했으니 꽤나 강한 타격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그 상처를 유심히 보다가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억울한 마음과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에서도 친구들 여러 명과 어울려 놀다가 친구가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서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서 싸움 같은 걸 한 적이 있었고 그때도 한국 경찰서에 불려가서 이것저것 조사를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다행히 서로 화해하는 걸로 마무리되어서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지만 그 일이 있은 후 한국에서는 이런 몸싸움 같은 것도 잘못하면 경찰에게 잡혀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파출소에 잡혀갔을 때 처음에는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옆 테이블과의 몸싸움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도 서로 화해가 되지 않고 법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술자리에서 흔히 일어나는 옆 테이블과 다투는 행위 같은 것도 결코 쉽게 생각지 않고 엄중하게 대처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프랑스에서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한국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경찰서에 가보는 경험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의 기억으로 저는 사실 경찰들이라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경찰서에 찾아갔고 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안 하는 공무원, 일 안 하는 경찰들이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프랑스 경찰서 경험이 없는 저는 프랑스 경찰들이 한국 경찰들보다 일을 덜하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같은 경찰이고 둘 다 법치주의 국가인데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몸싸움에 휘말렸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얼굴에 상처가 나기도 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법적인 처벌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처 경찰서를 찾아간 것이죠. 하지만 저는 황당한 프랑스 경찰의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얼굴을 보더니 결국 경찰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과받으려고 경찰서에 온 거 아니냐며 법적인 처벌을 하기에 너무 사소한 상처 아니냐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얼굴에 상처가 날 정도면 서로 때렸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무슨 행동을 했냐며 질타를 받았어요.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은 더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경찰서를 방문했냐며 상대방을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하면 당신 잘못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더 큰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제가 처음 상대방 식탁에 빵을 던진 것은 맞지만 한 주먹 크기도 안 되는 작은 빵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몸싸움 같은 것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거친 공격을 방어하는 측면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그들에게 가방을 휘두르거나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밀치길래 버티고 있었을 뿐이고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말싸움을 했을 뿐이었죠. 저는 그 경찰이 제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말한다며 이상한 태도에 화를 냈고 그렇게 한참을 프랑스 경찰과 싸웠습니다. 제가 강하게 항의하니 그제서야 사건 접수를 해주기는 했지만 저는 이들의 태도를 눈치챘습니다. 나중에 연락하더라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기다려봐라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넘어갈 것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단 사건 접수를 해주었고 제가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거든요. 제가 할 일은 끝난 것이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경찰도 할 일을 다 해준 것이에요. 저는 확답을 얻기 위해서 언제까지 연락을 기다리면 되냐는 등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지만 역시나 접수되었으니 담당 형사가 배정될 때까지 기다려보라며 언젠가는 적어준 연락처로 연락 주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상황과는 너무 달랐고 외려 한국에서는 빡빡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나았던 것이죠. 그게 원칙이고 한국처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렸고 경찰서를 떠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하고 너무 말싸움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지럽더라고요. 마음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있는 대기석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다가 가겠다고 한 뒤 띵한 머리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죠. 제가 앉아서 짐 빠진 채로 앉아있던 그때 한동양인 커플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긴장된 표정이었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조심스레 발걸음을 안쪽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서 한국어임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국 사람을 만난 게 반갑기는 했지만 영 좋지 못한 장소와 상황에서 마주친 것이라 먼저 말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식당 옆 테이블이나 카페 옆자리였다면 말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들이 이 경찰서에 왜 왔는지 궁금하기는 했지만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물건을 도둑맞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확인서를 받아가면 한국에서는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국인 커플이 끙끙대면서 번역기를 사용해가면서까지 프랑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 한국인 커플은 아주 답답한 마인드를 가진 프랑스 경찰과 대화하는 것을 엿듣고서는 곧바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경찰은 방법이 없다 돌아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커플이 말하는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신혼여행으로 프랑스를 찾은 커플이 길을 잃었고 자신들도 모르게 위험한 구역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무자비한 강도들을 만났고 심지어 지갑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자신들을 구석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켜서 따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프랑스의 치안이죠.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 지나가던 프랑스 경찰차가 그들을 발견했고 경찰차를 발견한 범인들은 빼앗었던 지갑도 땅에 떨어뜨린 채 다급히 도망갔고 쫓아온 경찰이 이 한국인 커플에게 여기서 나가고 말하며 나중에 경찰서에 방문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프랑스의 여자 경찰은 한심한 듯 한국인 커플을 쳐다보더니 그래서 지금 당신이 다쳤냐 묻고 당신이 잃어버린 게 있느냐 묻더니 그럼 경찰서에 왜 왔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옆에서 그 경찰이 한국인 커플을 깔보며 무시하는 태도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당장 그 여자 경찰 면전에 대고 항의를 했습니다. 저에게 제3자는 빠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여자 경찰에게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외국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프랑스인이 이런 일로 찾아왔다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며 항의했고 당신이 하고 있는 차별 행위를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이 한국 사람들의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말싸움을 하다가 그런 말이 나오고 나서야 그 경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경찰들도 나서서 저에게 진정하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한국인 커플들은 화난 표정이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프랑스 경찰이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저는 그 여자 경찰이 아까부터 미웠기 때문에 이 한국인들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또 다른 경찰 2명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막 들어온 2명의 경찰은 그 한국인 커플을 알아보는 듯 하더니 한쪽으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한국인 커플이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하고 그들에게 끌려갈 뻔한 순간에 순찰하던 2 경찰이 그것을 발견하고 한국인 커플을 도와준 게 맞았으며 그리고 그 강도들은 경찰들이 벼르고 있던 동네 불량배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불량배들의 신상을 알고 있는 경찰들은 피해를 당한 한국인 커플에게 추후 진술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고 원래 같으면 경찰차에 태워서 경찰서로 데려왔겠지만 그들을 쫓아가느라 우선 그 한국인들을 넓은 길로 안내한 뒤 자신들은 그 불량배들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쉽게 정리하자면 한국인 커플이 길거리에서 불량배들에게 피해를 당했고 지나가던 경찰이 그 장면을 목격. 그 불량배들을 쫓기 위해 한국인 커플을 일단 큰 길가로 피신시켜 놓고 그 불량배들을 잡으러 쫓아갔던 것이죠. 그 한국인 커플은 경찰의 요구에 의해서 경찰서로 향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곳 경찰서에서는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 일단 그 한국인 커플을 홀대한 것이었죠. 그 불량배들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을 해줄 사람들인데도 말이죠. 저와 신나게 말싸움을 하던 프랑스 여경은 드디어 입을 다물었고 저는 그 대기실이 비치된 고소장을 꺼내들어 프랑스 경찰이 프랑스 헌법 1조,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를 구분해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장한다 라는 조항을 어겼다며 내용을 작성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에 대한 불친절하고 피해자인 나에게 한심하다는 듯이 이야기했던 그 모습과 한국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을 가득 담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의 모든 경찰들이 저에게
잠시 진정하고 대화로 풀어보자며 저를 달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진정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소장을 끝까지 쓰려고 했지만 주변 경찰들의 끈질긴 회유에 고소장 작성은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그 프랑스 여경에게는 이 한국인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 프랑스 경찰은 한국인 커플에게 사과를 해야 했으며 그 한국인 커플 또한 결국에는 화가 풀린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태도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프랑스에서 웬만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곧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찰에서 노력해서 일을 해결해준다고 한들 그다지 실익이 없기에 외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소극적인 일처리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차별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 문제죠. 저는 이 문제를 주변 언론에 알렸고 결국 그 경찰은 직위해제 처분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프랑스 경찰의 이런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여경은 안 그래도 화가 난 저에게 그리고 특히나 한국 유학을 다녀온 경험, 심지어 거기서 한국 경찰의 완벽히 다른 태도를 보고 왔던 저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운 나쁘게 그런 처분을 당한 것이죠. 결론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국인 친구들에게 했고 그때 한국인 친구들이 저에게 명예한국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명예한국인이에요. 이 칭호가 너무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참, 그리고 경찰서를 찾아왔던 그 한국인 커플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너무 놀라했고 저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해주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끝내 거절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국인들의 친절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별것 아닌 일로 한국 사람에게 저녁을 얻어먹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또한 제가 목격한 일을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궁극적으로는 프랑스 경찰이 외국인에게 대하는 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부끄러운 프랑스의 모습을 보여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